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인생의 진짜 꽃을 피우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7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다고 해요. 젊을 때는 그저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제 너무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특징,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젊었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은 이런 과거의 아쉬움을 품고만 있지 않아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야. 참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시간을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지향적 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과 뜻밖의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건강한 호기심을 유지하기. 두 번째 특징은 건강한 호기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40대부터? 50대부터? 아니면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가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72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엄마, 그냥 집 전화 쓰세요 라고 했지만 이분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라며 기어이 배우셨거든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찾아보시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식물 키우는 강의까지 들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베란다 정원 가꾸기가 취미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가 되셨어요. 이런 호기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호기심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러 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특징,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세 번째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작정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 동료, 각종 모임, 의무적인 만남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의무적인 관계들이 줄어들고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 배경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젊은 엄마들과 친해지셨어요. 처음엔 책 추천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아 상담까지 해주시는 동네의 지혜로운 어른이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젊은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시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느끼신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연구 중에 하버드 행복 연구라는 게 있어요.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인데 그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걸 밝혀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기. 네 번째 특징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변화, 큰 행복을 꿈꾸죠.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아이들 성공. 이런 큰 목표들을 위해 달려가면서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큰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기르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커피의 맛,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 손자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의 따뜻한 인사.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큰 행복을 위해 작은 행복들을 놓쳤는데 이제는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된다는 걸 알겠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왜 복을 불러오는지 아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다고 해요. 다섯 번째 특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 번째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실패가 정말 무서웠잖아요. 한번 잘못되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한 분은 68세에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손수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파는 작은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컴퓨터도 서툴고 포장도 어설프고 주문이 밀려서 배송이 늦어지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실패해도 잃을 게 뭐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셨거든요. 그 결과 지금은 어떨까요? 월 매출이 수천만 원이 나오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재미와 보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만 이분은 실패해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의 감소라고 설명해요. 나이가 들면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결과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특징, 건강한 루틴 만들기.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남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맞춰 살아가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식, 아이들 학교 행사.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외부적인 스케줄들이 줄어들고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은 이 자유를 잘 활용하세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산책하기,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하기,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한 분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기, 그 다음 근처 카페에서 신문 읽으면서 커피 한잔 하기,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동하기, 저녁에는 일기 쓰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루틴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변화도 주고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보면서 유연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왜 복을 부르는지 아세요? 먼저 건강에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해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작은 성취감도 매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안정감과 성취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7번째 특징, 나눔과 기여의 기쁨 알기. 7번째 특징은 나눔과 기여의 기쁨을 안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받는 것에 집중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미 어느 정도 축적된 것들이 생기고 대신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죠.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이런 나눔과 기여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세요. 꼭 큰 돈을 기부하거나 거창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시는 거죠. 한 분은 매주 복지관에 가서 글씨 쓰기를 가르쳐 주세요. 평생 서예를 취미로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그 기술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정도가 되나 하고 망설였는데 막상 해보니 배우는 분들도 좋아하고 자신도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이야기 시간을 가지시는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나눔이 왜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우미 효과, 헬퍼즈 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겨나는 거죠. 8번째 특징, 자기 자신과의 평화. 마지막 특징은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 비하나 비교가 줄어들어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사랑할 줄 알게 되죠.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분들은 이런 자기 수용이 특히 뛰어나세요. 나는 나야.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거든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인지 이분은 항상 여유로우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대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마무리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특징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이 모든 특징들을 한 번에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황금 시기일지도 모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생계를 위한 치열한 경쟁도 어느 정도 끝났어요. 대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죠. 이런 자유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인생의 후반이 오히려 전반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이라는 게 꼭 큰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일상의 기쁨들, 이 모든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늦은 나이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전반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